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나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요, 바로 이 중국 지역 파이오니어들의 KYC와 마이그레이션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지역은 이전부터 KYC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가계정이 존재했었고, 이 KYC를 우회하려는 기술들이 또 이 중국 지역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KYC는 보다 더 엄격하고 특별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중국인들의 이 KYC 통과율이 매우 낮거나 또 마이그레이션은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한 예로 지난 4월에 제가 올렸던 이 X 포스팅을 보면요, 중국 파이 KYC 및 마이그레이션 현황을 공유해달라는 제가 글을 한번 올렸었고요. 중국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저의 약 20% 정도만 KYC 슬롯을 획득했었고, 이 모드도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여기에 대답을 해줬는데요. 공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은 일체 되고 있지 않고 KYC도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중국 쪽이 매우 대규모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KYC 통과율, 마이그레이션 통과율이 이 파이 오픈민의 전환 일정과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 KYC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국인들로 보이는 신청자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 데이터를 한번 예로 보여드리자면요, 2년 동안 제가 KYC를 검증했던 횟수가 모두 합해도 총 200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 계정으로는 검증 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1, 2주 동안에 무려 200건 이상 검증 건수가 늘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이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검증 건수가 짧은 시간에 들어왔었고, 이 중 대부분이 중국 유저로 보여졌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요, 타 검증자분들도 동일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2시간 전에 다시 X를 통해서 한번 같은 질문을 이 X에 올려보았습니다. 최근 중국 개척자들이 KYC를 통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현상인지 중국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았고, 아직 2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많은 답변이 달리지는 않았지만 중국인들이 현재 맞다, 현재 KYC 통과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음을 지금 동의를 해주는 그런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파이도 개발자 또한 중국 출신 개발자인데요. 최근까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 중국의 KYC 진행률이 매우 느리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출을 했던 개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중국의 KYC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X를 통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었는데, 지금 현 중국 KYC 상황이 확실히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영상 댓글에도 한 분께서 중국에서 KYC 진짜로 진행 중입니다, 집사람이 2일 전에 통과됐습니다, 즉 8번까지 됐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확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이 파이코어 팀의 목표는 2024년 올해 안에 오픈메인의 전환을 지금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 KYC와 마이그레이션 문제는 올해 안에 꼭 처리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이 중국 지역도 서서히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 초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그레이션 얘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5만 개 이상 이 지갑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은 1만 개가 조금 넘는 일일 마이그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554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고요. 현 5월 총 마이그레이션 양을 한번 보자면요, 3월, 4월에 비해서 좀 적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단 꾸준하게 증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남는 시간 동안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30만 개는 조금 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이 지갑 6,600여 개의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지갑당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코인의 양은 평균 393파이로요 400파이 아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 락업된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수 케이스가 한 번에 또 마이그레이션에 풀리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 수치는 우하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중국인들이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이 수치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이블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 지갑 중 74%가 5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면 10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은 전체 약 9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마이그레이션 표를 보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텐데요. 10명 중 9명 이상은 모두 10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 락업 시스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최근에 이 추가 락업 기능이 이 한정된 모더들에게 제공이 되면서 비공개로 지속적으로 이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갑에 추가 락업 기능이 생긴 부분, 그리고 이 200% 락업까지 제공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락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0.01파이 수수료가 소요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오류 메시지도 지금 뜨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아직 개선 작업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렇게 해외 소스에서 여러 가지가 공유가 되었고, 제가 복수의 이 소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기존의 마이그레이션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100%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여러 소스를 통해서 이 코어팀이 공유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부분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체인 락업 생성은요, 메인넷 지갑을 사용하므로 이미 마이그레이션 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체인 락업이란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이 추가 락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즉 1차 마이그레이션이 된 경우에만 이 추가 락업, 온체인 락업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체인 락업, 즉 추가 락업은요, 독립된 락업으로 자체 기간, 만료 시간을 갖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중 생성된 락업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요. 이 락업은 즉시 발생하며 부스트 다음 채굴 세션에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소수의 모더들은 지금 테스팅이 아니고 실제 적용을 하면은 락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이앱 내에서의 락업, 즉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때 우리가 설정한 락업은 아직 블록체인에 등록되지 않았고 마이그레이션 중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추가 락업, 즉 온체인 락업은 이미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또 변형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대신 새로운 금액과 기간으로 또 다른 락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락업 비율 공식은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는 모든 기존 락업과 그 금액, 그 기간을 고려합니다. 총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의 최대 200%까지 락업할 수 있습니다. 락업 페이지의 슬라이더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사용 가능한 잔액의 25%, 50%, 90%, 100%, 그리고 총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의 200% 이렇게 락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네, 잠시 파이 백서로 한번 돌아가서 이 200% 관련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이 출시가 되고 파이오니어가 잔액을 전송한 후 파이오니어는 나중에 약간 다른 잠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인넷에서 직접 더 많은 파일을 잠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파이오니어는 이전 채굴에서 획득한 이미 마이그레이션 된 잔액의 200%까지 잠글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가 개별적으로 채굴한 것보다 더 많은 파일을 잠금으로 추가 허용하는 것은 유틸리티 기반 파이앱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파일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200% 락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굴에서 획득하여 마이그레이션이 된 잔액만큼 더 추가적인 파일을 얻었을 경우에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파이앱에서도 200%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설정을 눌러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메인넷 게시 이후에는 이전에 채굴하여 메인넷으로 전송한 잔액의 2배까지 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채굴한 것보다 더 많은 파이에 대한 추가 락업은 유틸리티 기반 파이 앱 거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똑같은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음 설명을 보면 새로운 온체인 락업을 생성하기 전에 이동 가능한 잔액을 이동을 눌러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락업 생성 페이지에 표시된 사용 가능한 잔액은 사용 가능한 잔액에서 0.1파일을 뺀 값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갑의 최소 잔액을 유지하고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불할 파일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락업 페이지에는 모든 활성 락업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이그레이션은 지갑 홈페이지에 마이그레이션 탭에 표시가 됩니다. 락업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처음 2주 동안은 마이그레이션 탭에 표시가 되며 이후에 락업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글들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글만 보아서는 좀 이해가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가능한 소수 모더들도 지금 100% 설명을 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만큼 좀 더 정확한 업데이트를 기다렸다가 이 부분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부분은 이 200% 락업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만으로는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없고 파이 생태계에서 P2P 거래로 더 모아서 200%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오픈 메인넷 이후가 되면은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해서 파이코인을 모아서 200% 락업을 걸거나 아니면 현금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현금으로 이 파이코인을
P2P 거래로 매수를 해서 200% 락업을 걸거나 거래소 상장이 된다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서 그 파이코인을 파이 지갑으로 보내서 200%이 락업을 설정을 해야겠죠. 물론 오픈메인넷 이후에 거래소 지갑에서 파이 지갑으로 바로 이 출입금이 전송이 원활하게 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유지가 된다면 자유롭게 이 파이코인이 이동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파이코인이 클레임까지 된 이 유통량은 한 6억 개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유통량이라고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6억 개에서 이번 추가 락업 시스템으로 앞으로 더 잠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파이코인의 이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 제 채널에 정말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X라든지 뭐 텔레그램, 디스코드에서도 동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댓글을 제가 다 확인을 해드리거나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최근에 올라온 질문을 제가 좀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질문이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오픈메인넷으로 전환하면 KYC, 마이그레이션 등의 절차가 모두 자동으로 처리가 될까요? 그게 가능해져야 탈중앙 암호화폐가 아닌가요? 지금처럼 코어팀이 마이그레이션을 직접 진행을 한다면 이런 것을 탈중앙 암호화폐라고 할 수 없을 텐데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KYC는 코어팀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AI 검증과 인간 검증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AI 검증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 현재보다는 인간 검증자가 할 일이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적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니콜라스도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검증으로 100%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간 검증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인간 검증이 포함은 되지만 한 명의 인간 검증자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인간 검증자가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투표를 하듯이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미 이 KYC 시스템에는 분산화가 되어 있다,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또한 아직 코어팀이 여러 가지로 수동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오라클의 난제라고 하는데 어떤 규정 위반자나 이런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어떤 학습을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당장 마이그레이션을 또 중지를 하고 뭐 몇 년 정도, 수년 정도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라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픈 메인넷을 먼저 오픈을 해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을 해 가야 될 텐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이 탈중앙화라는 의미를 너무 완벽에 가까운 의미로만 생각을 하셔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는 이 난제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 이렇게 세 가지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개발을 하기 매우 힘든,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난제를 이 트릴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확장성과 보안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중요시하는 프로젝트는 확장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그 성질을 완전히 버린다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POW 시스템이고요. 채굴 보상부터 이 모든 게 미리 프로토콜로 약속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릴레마 구조에서 탈중앙화와 보안성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대신 확장성이 매우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탈중앙화를 좀 더 높여놓기 위해서 약 10분에 1개 정도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코드를 짜놨는데요. 그 10분 동안 최대한 많은 이 노드의 참여를 위해서 적정한 시간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또 완벽한 탈중앙화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시면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이 POW, 작업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개인들의 결정으로 쉽게 무언가 바뀌지 않는 되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 POW라는 작업증명은 또 과도한 컴퓨팅 파워 경쟁을 초래하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소수 기업 규모의 이 채굴 풀만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앙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에 너무 초점을 맞춰 놓다 보니 확장성이 너무 느린 게 문제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이어 2 솔루션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 외부에서 여러 거래를 이 채널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 결과값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간단하게 넣는 방식인데 이 또한 어찌 보면은 완벽한 탈중앙화를 꿈꿨던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랑 이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이어 2 솔루션이 또 다른 중앙화와 이 보안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변형이 되고 개선이 되고 어떤 커뮤니티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진화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이 파이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확장성이나 보안성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탈중앙화 쪽에 처음부터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것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네트워크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처럼 이 제네시스 블록 이후에 모든 것이 정해진 프로토콜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 파이 같은 경우는 분배 정책부터 KYC 통과 유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런 최종 판단 기준 등등 여기에는 많은 외부 데이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트코인과 1대1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지, 현재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런 오라클 난제와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날씨 정보, 어떤 스포츠 결과, 어떤 뉴스 등을 블록체인으로 옮겨와서 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블록체인에 올라온 외부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값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고, 또 최근에는 이 RWA가 상당히 트렌드한데요. 이 RWA와 같이 외부에 있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이 토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똑같은 오라클 난제가 존재하고 이 인간의 이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 USDT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중국 쪽 자산이었죠. 그래서 USDT를 발행을 하였을 때 이것을 가치를 담보로 해주는 자산, 즉 준비금이 클리어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달러로 보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준비금이 없는 상태에서 USDT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상에서 마구 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스러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똑같은 오라클의 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USDC라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것도 아무리 안전하게 우리 은행에 준비금을 이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미국이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 이 USDC 코인 또한 다 같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비트코인과 같은 정말 극소수의 이 POW와 같은 네트워크 몇 개를 제외하면은요, 현재 거의 모든 블록체인, 거의 모든 암호화폐 이 프로젝트는요, 외부 데이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어떤 인간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KYC 데이터가 되었던 어떤 규정 위반자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던 외부의 실물 자산을 이 블록체인 내부 토큰화로 하는 과정이 그러하듯, 아니면 모든 스테이블 코인과 RWA 토큰의 준비금 감사가 그러하듯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의 데이터와 지속적으로 연관 짓는 행위는 현재로서는 인간의 개입을 막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앞으로 더 많이 이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려면 이제는 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네트워크 또는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어서 자동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갇힌 네트워크보다는 좀 더 실용적으로 탈중앙화도를 좀 낮추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더 쉽게 우리 생활에 더 폭넓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 파이가 인간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이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탈중앙화가 상당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개발의 시간을 좀 길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KYC나 마이그레이션에 인간 개입이 있다고 하면은 오라클의 난제가 존재하는 탈중앙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알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